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통해서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사소통론을 공부하면서 저와 선생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거인지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과 행동이 상대방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과 행동이 언젠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습지도 교수를 오랫동안 하면서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이를 애지중지 사랑으로 잘 키운 사람은 그냥 자식들이 요양원에 드나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드나들고 애달퍼하고 헤어질 때 그냥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양육받은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에 거의 오지 않고 단절하고 사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얼마만큼 나에게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또 내가 언젠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뒤돌아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결국은 내가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로부터도 나의 언행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저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저의 고백이 선생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과정은 일상적인 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 대화를 많이 하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냅니다. 아유, 덕분에 잘 지냅니다. 여기까지 대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가볍게 일상적인 대화. 그쵸?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의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가볍게 대화해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 하늘이 참 맑아요. 이렇게 대화하고 대화의 시작을 가볍게 날씨와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날씨와 요즘에 너무너무 5월에 푸르르니 자연이 너무 예뻐요. 이 자연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일상적 대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교환의 단계이겠죠.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대화의 기초가 될 수 있겠죠. 요즘에 여러분 막 그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부부의 세계. 네, 저는 TV 잘 안 보는데요. 하도 이렇게 막 화제가 돼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네, 너무 막 이슈가 되니까 봐야 될 것 같아갖고 봤어요.
이게 정보 교환의 단계죠. 요즘에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주인공. 그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이 부부의 세계가 28%를 넘는 이 핫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 주인공이 두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 이것이 정보 교환의 단계이고 대화의 기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 교환의 단계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의견 교환의 단계죠. 주로 자신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 그래서 저는 부부의 세계를 보고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구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또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이 일치가 될 때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른 의견, 일치된 의견을 통해서 서로의 또 생각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의견 교환의 단계까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가시나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감정 교환의 단계입니다. 이 감정까지 교환할 수 있다면 친밀해지는 거죠. 가장 가깝게 만드는 단계로서 서로 간의 감정을 나누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교환의 단계는 의견 교환의 단계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의 단계조차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대화는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의사소통 단계에서 어디에 머무르세요?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중심적인 정보 교환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의견과 감정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의 단계는 이렇게 네 단계로 있는데, 첫 번째는 과정이 이렇게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무거운 대화로 요즘에 뭐 부부관계 괜찮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 이렇게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예, 저는 부부의 세계를 봐요. 그러세요? 저도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선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편은 이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남편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본론 다 자르고 막 결론부터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되게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도 이런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까지 나는 사람에 따라서 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건 참고로 보시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핫한 그런 의사소통의 유형이기 때문에 감정 코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초기 강의할 때 한번 저희 아이 엄마 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이제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만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축소 전환형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학원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얘 너 내가 핸드폰 사줄까? 얘 너 오늘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진짜 핵심 내용을. 이걸 축소 전환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억압형에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학원을 지금 고3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억압하고 내 감정대로 막 그 아이의 감정은 읽어주지 않고 막 내 생각대로 막 훈계하는 이 억압형 대화. 우리 어릴 때 이런 대화 참 많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억압형이 또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 번째는 방임묘묘. 야, 학원을 가든 말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방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코치형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얘 너 우리 아들이 학원 가기 싫구나. 그러면 됐다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학원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걱정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아이가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 정도로 가기 싫구나.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이제 합의해 가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감정 코치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원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걱정할 텐데 그러면 어떨까? 잠깐 들려서 말씀드리고 빠지면 어떨까라고 제가 청유형으로 물어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그럴 바에는 가고 말지 뭐 하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해답은 자기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가기 싫은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공감해 주고 나서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 코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서 어떤 사람은 축소전환형, 어떤 사람은 억압형, 어떤 사람은 방임형, 어떤 사람은 감정 코치형을 많이 쓰는데 100% 이것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섞어가면서 쓰겠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데 나는 어떤 의사소통 유형을 쓰는가라고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티어 우리가 전 시간에 전주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들어봤잖아요. 사티어는 경험주의 가족 치료사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할 때 의사소통은 자존감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황과 그쵸? 사람인 나와 너와 상황 속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고 너도 소중히 여기고 상황도 소중히 여긴다. 이거는 자존감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자존감하고 연관이 있고 이 자존감은 나무의 뿌리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초원이 있어요. 이 광야란 이 초원에 우뚝 서 있네요.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나무의 힘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뚝 서 있는데 사람도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느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얼만큼 애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있고 타인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바름직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하고 타인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나도 유쾌하고 너도 유쾌하고 이것이 될 때 일치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초원에 우뚝 선 나무처럼 우리가 한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소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트만 박사의 감정 코치형 또 의사소통 유형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가트만 박사입니다. 네, 미국 시애틀에서 애정연구소를 부인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결혼 생활 본질을 탐구했어요. 부부 대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예쁜 별장을 지어놓고 2박 3일 정도 이렇게 부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만 빼놓고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의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거,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모든 거를 녹화를 터서 16년 동안 이런 것을 부부에 대한 것을 탐구를 해서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수학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연구한 책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이 행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도 될 수 있지만 불행으로 가는 내비게이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한 걸 좌우하는지를 이분의 아주 구체적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사보세요. 저는 책하고 상관은 없는데 좋은 책이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이분이 행복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도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결혼 생활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더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의 책에서 얘기한 거는 행복한 사람은 과격하지 않은 부드러운 대화로 시작한다. 첫 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퇴근하고 왔을 때 그쵸? 오늘 고생 많았지? 또는 오늘 애들하고 잘 지냈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또 불행으로 가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신발장이 이게 뭐야? 집구석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다가도 첫 마디가 그러면 가는 말이 그러면 오는 말도 아니 당신만 그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마디가 꼬이지 않게 첫 마디를 항상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행복한 말로 하는 거를 자꾸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이렇게 막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막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소송이 전쟁과 같이 힘들어요.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하고 저는 첫 마디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분이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를 때가 참 많거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인데 어떻게 이 과정을 견디고 계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첫 마디도 그냥 말 꺼내기 전에 몸으로 막 말을 해요.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힘든 얘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위로해드리고 핵심 문제를 찾고 또 상대방을 만나고 이러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감정이 해소되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홍수 상태가 되면은 현실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든 거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감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감정을 쭉 빼주는 거죠. 힘든 감정을 빼주면 그쵸?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그 미묘한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게 너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감정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관계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10년, 20년을 지내다가도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트만은 행복한 사람은 첫 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만났을 때 첫마디를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효순 선생님이 참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항상 힘을 주시고 부드러운 말로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재숙 선생님은 얼마나 유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유쾌한 사람, 그쵸? 그리고 힘을 받는 사람,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괜히 막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힘이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만 보세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을 시도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화할 때 가장 기본은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이라는 것은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은 경청을 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할 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비언어적 눈을 보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몸의 방향도 적절하게 방향을 향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줄 때, 끼어들지 않고 경청해 줄 때 상대방이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기본을 놓치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머물러서 경청해 주는 거 클라이언트랑 이걸 많이 하세요. 이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오는 클라이언트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첫째도 경청, 둘째도 경청, 셋째도 경청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수신자가 있으면 송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부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학교 갔다 왔는데 막 문을 열고 엄마 저녁 언제 돼요? 하고 이렇게 송신을 보냈습니다.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 나 밥하는 거 안 보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당황하겠죠. 근데 어떤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저녁 언제 돼요? 하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수신을 했어요. 엄마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그래 너 엄마 밥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우유도 있고 빵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먼저 조금 먹고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요즘에 하늘도 맑고 날씨가 너무 좋네. 이렇게 주말에 말했어요. 부인이. 그럼 남편이 날씨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도 덜하고 비행기도 덜 날아가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순환이 좋아졌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만 갖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뜻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하늘도 푸르고 녹음도 푸르고 너무 좋다 하고 주말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부인이 그래 여보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여기 가까운 현충사래도 우리가 바람 쐬러 갈까? 이렇게 마음을 읽어줬어요. 그래 좋아 이렇게 또 공감해줬을 때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속뜻을 아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하기가 있어요. 질문하기는 무슨 질문이 있냐면 개방 질문이 있고 폐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할 때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쇄 질문은 뭐예요? 밥 먹었니 안 먹었니? 이게 폐쇄 질문이에요. OX를 유도하는 거. 개방 질문은 뭐예요? 오늘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개방해서 질문하는 거가 개방 질문인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많이 쓰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통의 꽃이라고 하는 칭찬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즉시 칭찬거리가 있으면 즉시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칭찬거리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콕 집어 하라. 세 번째는 칭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만큼 타인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소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요즘 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많이 칭찬하시고 자기를 칭찬하는 만큼 타인도 칭찬할 수 있다. 요즘에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 나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힘을 내셔서 타인도 많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차 시 마쳤고요. 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음 차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